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2025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를 다녀온 기록물 영상입니다. 자료를 만들었는데 영상으로 표현됐으면 좀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파일이 잘려서 한 열 몇 개 정도의 파트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2025년 벅사 해서웨이 주주총회는 5월 2, 3, 4일에 열렸고요.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오마하라는 평상시에는 미국인들도 잘 가지 않는 그런 약간 시골 같은 곳에서 열렸습니다. 첫 번째 날은 쇼핑데이라고 해서 벅샤 해서웨이가 주주로 있는 회사들이 나와서 주주총회를 기념하는 물품들을 싸게 파는 어떤 행사를 하고요. 둘째 날에는 메인으로 워렌 버핏이 주주총회에 나와서 서한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마라톤을 합니다. 기부를 하고 나서 해야 되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2박 3일 동안 이루어지는 주주총회고요. 그 중에 메인인 둘째 날 Q&A 섹션과 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질문을 하고 워렌 버핏이 답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애뉴얼 미팅을 시작하기 전에 워렌 버핏이 어떤 식으로 이 주주총회를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죠. Everyone will please take their seats.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요. 제가 일단 자막을 좀 켜겠습니다. This is my 60th annual meeting. 60번째 애뉴얼 미팅이랍니다. 34살부터 주주총회를 했다는 거죠. Before I start, I'd like to give you a few figures from yesterday because we set all kinds of records. Yesterday we had 19,700 people. 지금 나오는 걸 보면 first quarter after tax operating earnings라고 돼 있어요. 아마 법인세 차감 후 영업이익이고요. 2025년에 1분기의 영업이익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60번째 애뉴얼 미팅이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죠. 30살 때부터 본인이 주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몇 살 때부터 이 회사를 이끌었는지 대단한 분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우리나라의 재무제표는 정말 복잡하게 써 있는데 얘는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되게 심플합니다. 2024년에 인슈런스, 언더라이팅 부분, 인슈런스, 인베스트먼트 인컴 부분에서 총 인슈런스 쪽에서 2024년에는 밀리언이니까 5,196 밀리언을 벌었었는데 2025년에 조금 덜 벌었다 이거죠. 아마도 그 서부 쪽에서 일어난 와일드파이어라고 하는 그런 산불에 많은 라이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이거는 보험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당연히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0밀리언에 대한 손익 감소기 때문에 좀 크긴 하죠. BNSF 같은 경우는 철도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탑 5 안에 드는 철도 회사인데 늘었습니다. 이쪽은 손익이. 벅사 해서웨이 에너지 컴퍼니 이쪽이 지금 이제 이번에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에너지 컴퍼니 쪽에서 상당히 또 뭔가 좀 보여요. 뭔가 이렇게 손익이 늘어나면서 장기적인 투자가 계속해서 버핏의 모델로 돈을 버는 그런 부분이 보이고요. 이 부분은 그렉 아벨, 그렉 에이블이라고도 하는 그분이 담당하고 있고,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아짓, 제인이 담당하고 있죠. Manufacturing, Service, Retailing, Business 이쪽에서도 고만고만하네요. 근데 아덜스에서 많이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2024년에는 1078밀리언을 벌었는데 아덜에서 많이 못 벌었죠. 즉
투자가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소익이 안 나고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대비해서 2025년은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버펫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되게 기분 좋게 시작하는데, 일단 가장 큰 이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팡이를 짚고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엔 지팡이를 짚고 나왔던 부분이고요. 목소리가 상당히, 듣기 어려웠어요. 제가 뭐 영어를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할아버지의 쉰 목소리였기 때문에, 메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만 들리고, 자잘자잘한 것들은 잘 안 들려서 저도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봤습니다. 모든 기록을 깰 정도로 이번 주주총회에 사람들도 많이 왔고, 그 첫째 날 쇼핑데이에 사람들이 많이 사기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열기였고요. 당연히 저도 참석했을 때 이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줄을 서지 않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 뒤에 들어갈 정도예요. 제가 보통 4시에 나가서 줄을 섰었는데도 그랬다. 내 앞에 10,000명이 있었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벅셔 해서웨이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번 벅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좀 주목할 점은 다양성과 아시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미국을 위주로 설명을 하고 미국이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워렌 버핏은 미국 사람이고요. 그렉 에이블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은 캐나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은 아짓 제인이라고 인디아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성을 갖고 있는 벅셔 해서웨이, 우리는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애플의 CEO인 팀 쿡도 오셨습니다. 저도 제 눈으로 실제 팀 쿡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작년에 워렌 버핏이 애플을 많이 팔았죠.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갖고 있기도 한데요. 애플이 어떻게 보면 벅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는 모델링, 이 장기 포트폴리오에서 딱 맞는 어떤 회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갖고 있었을 때, 애플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는 안 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오히려 팀 쿡이 재무적인 부분을 안정화시키면서 벅셔 해서웨이가 애플을 소유하지 않았나 싶고요. 스티브 잡스에 대한 얘기, 그리고 팀 쿡에 대한 감사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큰 벅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를 열어준 임직원들에 대한 감사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60년 역사에 대한 기념책 발행에 대한 감사 표현도 했습니다. 두 번째 날에 쇼핑데이였기 때문에 책을 팔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책이 뭔지도 모르고 줄이 길길래 1시간을 넘게 줄 서 있다가 샀는데, 이 책은 명확하게 8,000부만 찍혔답니다. 원래 4,000부 찍으려다가 좀 작은 것 같아서 8,000부 찍었는데, 이 주총하다 보면은 벅셔 해서웨이의 그 책 60주년 기념책이 다 팔렸다라고 워렌 버핏이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책일 것 같고, 내용은 아직 못 봤지만 이 책이 그냥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철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모델링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달려 있다고 해서 저도 잘 읽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2025년 벅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는 시작을 합니다. 정말 뜻깊은 자리이고요. 워렌 버핏이 말하는 그 하나하나 투자를 제외한 다른 인생에 관한 얘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정말 귀담아 듣기 좋았고 가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영상, 인트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